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양질의 교육을 갖춘 국가입니다. 교육을 발전의 뿌리로 여기며 교육 발전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여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마 한국으로 모셔왔죠. 한국 대학교 사람들이 북적이는 캠퍼스 안에 중국인 여성이 한 명 있는데요. 무언가 황홀한 듯한 얼굴로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과 관련된 사연이 왔는데요. 흥미로워서 공유를 하고자 영상으로 만듭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메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에 있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친구 중 몇 명은 왜 한국에서 유학을 하냐고 상당히 좋지 않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유학이라고 하면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지 않냐고,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떨어진 곳에서 무엇을 배우냐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를 알기 위해선 저의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살짝 해야 됩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저는 중국에서 꽤나 유명한 학교들을 다녔죠.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의 시선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IT 관련 직종, 스포츠, 예술가 등등 많았죠. 근데 보통 보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유명한 직종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러다 보니 도움은 되었지만 끌리는 것은 없었죠. 사실 재능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2년 정도 계속 장래 희망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었죠. 공부라는 게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핑계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요. 계속 고민을 하던 도중 학교에 새로운 유학생이 왔는데 그 친구가 저의 목적지를 만들어 주었죠. 한국에서 온 작은 친구는 제 앞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자리에 오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길은 여기다라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중국인들은 청결하지 못한 위생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냄새가 많이 나죠. 처음엔 중국인만 그런지 알았지만 어디 나라 사람을 만나도 신기하리만큼 다양한 냄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불쾌하기만 한 냄새들은 아니었지만 딱히 좋은 냄새라고 말할 순 없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이었던 그 친구는 정말 코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향을 갖고 있더군요. 그때 저의 재능도 알았는데 후각이 남들보다 많이 뛰어나다는 것이 저의 재능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너희들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한국 친구한테는 향기가 난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한국 친구한테 좋은 향기가 나는 건 맞지만 우리 전원 아무도 이상한 냄새가 나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집안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향수는 아니었습니다. 물어봐도 전혀 모르는 듯한 눈빛으로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향기는 제 머릿속과 코의 감각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었죠. 그렇게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의 유학은 한국으로 정해지게 되었죠. 근데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유학이 쉽지만은 않더군요.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죠. QELUC. 그렇게 전 2년 전에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고 중국에서의 한국 이미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만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죠. 물론 지금은 많은 생각과 관념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이란 나라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요즘은 여기저기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은 못 사는 나라, 그래서 고기도 못 먹고 수박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괴담 같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어 중국의 것을 한국의 것이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나름 중립적인 위치인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꽤나 많이 편향적이셨죠. 중화 사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한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깔끔하더군요. 손톱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고기를 못 먹는다노.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만큼 다양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먹고 있고, 수박을 못 먹는 게 아니고 수박을 제외하고도 너무나 많은 과일이 있더군요.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은 것인지 항상 예의 바르고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모두가 가진 것은 나누고 도움도 많이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를 알아갈수록 너무나 좋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를 가장 놀라게 만드는 것은 첫 등교 날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등교를 하기 전까지는 집 밖으로 나가긴 쉽지 않았어서 집에만 있었죠. PRETTY, FLY, FOR, ACACTI. 그래서 몰랐는데 등교를 하는 순간 한국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한국 친구처럼 비슷한 향을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였죠. 그렇게 강의실을 들어가는 그 순간 황홀경이더군요. 강의실 안이 꽃밭보다 훨씬 달콤하더군요. 제가 느껴본 쾌감 중 가장 큰 쾌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강의실 안에서 교수님의 말씀보다 향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죠. 빨리 아무나 친해져서 이 향기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잡고 인사를 하고 친해지고, 그날 10년 가까이 갖고 있던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바로 섬유유연제라고 하더군요. 다양한 브랜드의 섬유유연제가 있고, DOU 다양한 브랜드의 섬유유연제가 있고, 다운 DOUNG JOURI, DISDOUN. 보통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전 향기가 너무 좋아서 고가의 제품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사용한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곧장 한국의 대형마트로 갔죠. 다양한 제형의 섬유유연제를 브랜드별로 제가 들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갖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마이너스 제가 집에 오자마자 한 것은 옷 모두를 빨래를 하는 거였죠. 다양한 향을 이용해서 빨리 제 몸을 가득 채우고 싶었죠. 저도 이젠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 부모님이 한국에 중국인 유학생 사교 클럽이 있으니 거기를 꼭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곳을 찾아갔죠. 자랑스럽게 말입니다. 하지만 모임 장소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가 가득 차 있더군요. 눈이 맵다고 느껴질 정도로 담배 연기가 가득 차 있고, 누구 하나 연기 때문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좋았던 게 실내에서 흡연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 자식들은 실내에서 흡연을 하더군요. 완전 개차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묻더니 제 섬유유연제 향기를 맡고선 여긴 한국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고 아버지의 소개로 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상 정보를 다 받고 호구 조사까지 하더군요. 이게 뭔가 했습니다. 중국에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죠. 민주주의에 속 오염되어 있는 공산주의 같았죠. 그날 딱 하루만 그 모임을 나갔는데, 모임이 개차반이어서도 있지만 일말의 사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모임은 정말이 중화 사상을 다시 주입하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가 많았고, 본인들이 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허상이며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 모습을 중국에 알려지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된 거지요. 중국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야 중국이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왜 다 숨기냐? 뭐가 허상이고 진짜라고 해도 알리면 안 되는 거냐? 난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신고를 하던 뭘 하던 난 이 사실을 정확히 중국에 알리고 가족에게도 알려야 되겠다고 급발진을 하게 된 거죠. 여자라서 다행이었던 걸까요? 거기 모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잡혀가니깐 그런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신 이 모임에 나오지 말라고 하며 저를 내조았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망하라고 말하는 망나니가 되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고 한바탕 가족 싸움을 하게 되었죠. 그때도 제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는 상황까지 되었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글을 쓰는 집에 부모님 두 분 다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와 사람들의 관념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었고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어쩌다 보니 한국으로 가족 모두가 오게 된 겁니다. 다행히 집안이 부유한 탓에 딱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두 분 다 중국의 잘못된 정보들을 고치는데 열을 올리고 있죠. 웃긴 이야기일 수 있는데 CLEMELENC 부모님이 키보드 워리어가 된 것입니다. 많은 중국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면 정정 요청을 하신다던가, 그게 안 먹히면 댓글이나 새로운 글을 써 계속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전달 중에 계신 거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재산은 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다른 가족들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는 듯 보이더군요. 다행히 모두들 중국에선 안 살고 계셔서 크게 피해는 안 보시고 계시지만 가족들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원망을 듣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대한중국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복이 중국의 옷이 아니고 김치는 한국의 것이 명확하고 역사와 모든 것이 중국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의 꿈은 조향사입니다. 아무래도 타고난 후각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으니 말이죠. 그리고 활동 나라는 한국이고 싶습니다. 한국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중국인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과 중국인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등의 말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해도 되고 어느 정도 인정도 하는 편입니다. 중국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했으니 말이죠. 무조건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중화 사상에 빠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미치라 생각하고 그런 것에 반동적인 공격이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해서 저의 모습을 바꾼다면 한국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살짝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꼭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많은 것을 걸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모두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전부가 아니고 본인 눈으로 확인을 꼭 해보세요. 중국은 전 세계의 최강국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일은 없겠지만 모두들 그곳에선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중국인이 쓴 게 맞나 싶긴 하군요.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특정 나라에서 쓴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글들이 좀 있더군요. 이 글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라면 한국에서의 삶이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은 생각보다 한국 것이라는 게 티가 많이 나죠. 중국 것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안 통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모로 그런 것들을 다 알겠다고 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6일 한국은 2027년까지 30만 명의 한국 유학을 유치하겠다는 새로운 교육 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을 세계 유학 선도국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 및 신흥 산업 분야의 등록을 확대하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장학금, 취업 기회에 대한 많은 정책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 좋은 위대한 대국 중국에서 그냥 살지 소국 후진국 한국에는 왜 오냐? 사드 때 이미 험한 정책으로 페널티는 다 받았는데도 까딱없다 오지 마라 중고인들.